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가장 흔한 병인 견봉하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충돌증후군 하는 것이 견봉하 충돌증후군이거든요. 어깨에 이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견봉하 충돌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말 그대로 관절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 우리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이 되겠고, 360도 운동 범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팔은 들고 내리기도 하지만 돌리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어깨는 안에서 충돌을 일어나게 되는데, 잠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일상적인 운동을 하다 보면 팔을 이제 들고 내리는 동작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는데, 팔을 들고 내리기 위해서는 안에서 근육들이 이제 이렇게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근육들이 이제 일을 할 때 위쪽에 있는 견봉과 아래쪽에 있는 상완골에 있는 그 뼈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고, 만약에 그때 이제 통증을 일으키고 힘줄에 손상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병이 되겠죠. 먼저 잠깐 그 정상적인 그 관절의 상황을 좀 먼저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병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의 견봉하 공간이 되겠는데, 위쪽에는 그 뼈가 놓여 있게 되고, 그 아래쪽에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가 아주 스무스하고 충돌된 흔적이 없죠.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견봉하 충돌이 되면서 힘줄에 손상이 오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생긴다면은,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있는 그 뼈와 위쪽에 있는 힘줄 사이가 이렇게 충돌이 돼서 너덜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같이 이게 이제 너덜거리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병으로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고, 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병에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힘줄의 손상은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힘줄이 이제 손상이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손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힘줄은 그 손상이 조금씩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힘줄이 닳아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손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궁극에는 힘줄이 파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겠고, 궁극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되는 병이 견봉하 충돌증후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봉하 충돌증후군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은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일단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봉하 충돌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인데, 주로 이제 그 어깨 앞쪽에서 또는 이제 가끔 옆쪽에서 이제 통증이 주로 오는데, 그 통증은 주로 이제 팔을 들고 내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높은 데 있는 물건을 내릴 때 통증이 있게 되는데, 이런 통증이 밤에 이게 잘 때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견봉하 충돌증후군이 생기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잘 오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50대 이후에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게 되는데, 특히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직업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는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쉽게 올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도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운동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라켓 운동 같은 거, 이제 배드민턴 같은 운동들, 아니면 이제 이게 투구 동작과 관련된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충돌증후군이 좀 더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관절이 유연한 분들한테 충돌증후군이 쉽게 올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 중에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견봉하 충돌증후군이 더 쉽게 오거든요. 그 이유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관절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유연한 분들은 충돌증후군이 쉽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임상적인 그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검사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면
병이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초기에는 엑스레이상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진행이 되면 엑스레이상에 보일 수가 있고, 좀 더 뭐 진행이 되면은 초음파상의 염증의 정도나 심줄의 손상의 정도가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충돌 증후군이 아주 심해서 현재 심줄의 파열이까지 의심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MRA 검사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은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 오른쪽은 MRA 사진이 되는데, 엑스레이 상에 보시면 화살표에 이렇게 하얗게 뼈가 이게 달아있고 좀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돌 증후군이 좀 진행이 되면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심줄이 파열이 된다면은 옆에 있는 사진과 같이 심줄이 파열이 돼서 약간 검게 보여야 될 부위가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MR 사진을 찍게 되면은 충돌 증후군의 진행된 정도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견봉화 충돌 증후군의 치료는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그래서 약이나 이런 단순한 물리치료 가지고는 잘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좀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증식치료와 같은 주사치료가 초기부터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주사치료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비수술적인 치료는, 대부분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근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른손잡임에도 불구하고 왼손보다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같은 또래들보다도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 주사하고 약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을 좀 강화하는 운동이 꼭 필요한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빨간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무줄 강도를 이제 색깔별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처방을 내드리는데, 아주 약한 분들은 노란색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빨간 거를 많이 하고, 이제 빨간 거에 근력이 어느 정도 붙은 분들은 녹색을 처방해 드리는 분들도 저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면은 사실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가끔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분들이 수술을 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사나 이런 운동치료에도 효과가 없이 자꾸 이제 증상이 재발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이제 수술은 고려할 수가 있겠고, 충돌 증후군과 다른 병이 같이 증상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깨 안쪽에 연골이 떨어지는 슬랩 같은 병이 충돌 증후군과 같이 있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고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있고, 충돌 증후군에서는 이제 이쪽 견봉 쪽에 통증이 있다면 슬랩에서는 이두근의 통증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통증이 있게 되면 꽤 심한 통증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서로 중복된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돼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된다면 또한 당연히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안에 힘줄에 손상이 돼서 너덜거리는 걸 다듬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겠고, 대부분의 잘 낫지 않는 충돌 증후군인 경우에는 견봉 측에 뼈가 자라 있어서 자라 있는 뼈로 인해서 자꾸 자극이 돼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라 있는 뼈를 제거하는 견봉 성형술을 꼭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면 견봉이 뼈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견봉 성형술을 하고 났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관절 내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다듬는 치료를 많이 하지만은, 관절 외 이제 견봉 측에 만약에 부분적인 파열이 있다면은 봉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봉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견봉 측의 부분 파열은 완전 파열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냥 두면은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견봉 측의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봉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런 유의 수술을 하는 분들이 결과가 좋아지는 이유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깨에 비교적 흔한 병인 견봉화 충돌 증후군의 어떤 병인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병의 진행 양상과 진단,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